조계종 제58기 행자들이 3위 3인에게 수지를 앞두고 교육원장 진우 스님과 만났습니다. 진우 스님은 오로지 부처가 되겠다는 마음으로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라고 독려했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겨울철 축제 화천 산천어 축제가 막을 내렸습니다. 성공한 지역 축제라는 효과의 이면에 생명 경시에 대한 비판의 시각도 존재한 가운데 불교의 관점을 짚어봤습니다. 점점 더워지고 있는 지구를 살리기 위해 불교환경연대가 행동에 나섭니다. 기후위기 비상선언문을 채택하고 소욕지족의 삶이 사회 공동체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캠페인도 펼치고 있습니다. 한국명상지도자협회가 다음 달부터 지혜와 명상의 길을 주제로 명상아카데미 대강좌를 개최합니다. 조계종 포교원은 다음 달 불교명상 지도사 1급과 전문가 과정 자격고시를 실시합니다. 중국 투르판 지역을 중심으로 천산 위구르 왕국의 불교 회화와 발자취를 확인할 수 있는 학술서가 나왔습니다. 석굴사원 벽화와 불화 등을 소개하며 실크로드 불교 미술의 시작을 제시합니다. BTN 불교TV 개국 25주년 연속 기획보도, 오늘은 김상규 한국공무원 불자연합회장입니다. 김상규 회장은 고승들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나 드라마 등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2일 토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코로나19 감염증 영향으로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수계 교육 중인 58기 행자들이 3위 3인에게 수지를 앞두고 교육원장 진우 스님과 만났습니다. 진우 스님은 일신의 평안과 먹고 살기 위한 수단으로 출가를 선택했다면 그만큼의 과보를 받게 될 것이라며 오로지 부처가 되겠다는 마음을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라고 독려했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계종 교육원이 어제 58기 3위 3인에게 수계교육 입교자를 대상으로 선지식과의 만남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12일 입교에 회양을 이틀 앞둔 입교자 66명은 교육원장 진우 스님 법문으로 출가 수행자의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진우 스님은 수행자로 첫걸음을 내딛는 행자들에게 큰 행복과 행운을 지녔다고 축복하며 가장 먼저 출가자의 마음가짐을 짚었습니다. 이 가운데 내가 부처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일신의 어떤 평안과 그리고 사회가 살아가니까 복잡하니까 차라리 머리 깎고 절에 들어가면 그래도 먹고 살지는 않겠는가, 이런 마음으로 만약에 출가를 했다면 그분들은 고통의 과보가 더 클 겁니다. 내가 이게 악담이 아니라 분명히 그런 인과가 생깁니다. 진우 스님은 무엇을 얻으려는 즉시 다른 무엇은 잃게 되고 행복이 오는 만큼 불행이 따르는 인과와 윤회의 반복이 사바세계의 모습이라며 그 사바세계를 만드는 주인공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사바세계를 누가 만드냐? 내가 만든다는 얘기죠.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감정이 만들어낸다. 그래서 그러면 내 생각과 감정과 내 마음을 바꾸면 세상이 바꿔지고 세계가 바뀌어지고 육도에서 벗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사바세계의 주인공이 되고 깨달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분별심을 버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짚었습니다. 깨달음이란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잘못된 정보를 모두 털어버리는 것. 모두 털어버리고 차생 고피생을 없애버리는 것이에요. 그것이 깨침이에요, 결국은. 진우 스님은 법문을 마무리하며 이 가운데 대도인이 탄생해 미래 한국불교 중흥을 이루는 주인공이 될 것이라며 부단한 정진을 당부했습니다. 입교자 66명은 오늘 5급 승가고시를 거쳐 3위 3인이계를 수계하고 내일 보살계 수계로 수계 교육을 회양합니다. BTN 뉴스 이은하입니다. 조계종 제5교구본사 법주사 차기 주지 선거에 총 10명이 입후보했습니다. 법주사 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 차기 주지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법주사 전 주지 노현 스님, 법주사 주지 정도 스님, 법주사 전 총무국장 강문 스님, 단양 청년함 주지 각주 스님, 전 법주사 부주지 법명 스님, 법주사 동암 감원 원장 스님, 전 조계종 총무원 기획국장 각승 스님, 김포 용화사 주지 현법 스님, 충주 미륵세계사 주지 정덕 스님, 전 조계종 총무원 사업부장 가군 스님이 입후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주사 차기 주지 후보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격 심사를 거쳐 다음 달 2일 오후 1시 경내 명월료에서 열리는 산중총회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겨울철 축제, 화천 산천어 축제가 막을 내렸는데요. 성공한 지역 축제라는 긍정적 효과에 이면에 생명경시에 대한 비판의 시각도 존재합니다. 산천어 축제에 대한 불교의 관점을 최준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세계 4대 겨울축제로 인정받아 매년 100만 명 이상 찾는 우리나라의 대표 축제인 화천 산천어 축제. 대표 콘텐츠인 산천어 얼음 낚시를 비롯해 다양한 산천어 체험과 눈 얼음 체험으로 많은 외부 관광객들이 찾고 있습니다. 2020 화천 산천어 축제가 지난 16일 막을 내린 가운데 산천어 축제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난 6일에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산천어 축제에 대해 생명을 담보로 한 인간 중심의 향연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하자 화천 군민들이 반발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불교계에서는 인간의 즐거움을 위해 생명을 함부로 죽이고 경시하는 행위는 있을 수 없는 잔인한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먹고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물고기를 잡고 물고기를 죽게 만들고 또 그걸 갖다가 그다음 축제로 만든다고 하는 것 자체는 어쩌면 인간으로서는 정말 좀 잔인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죠. 축제라고 하는 게 이게 좀 즐거운 일이지 않습니까? 인간의 즐거움을 위해서 이렇게 동물들을 갖다가 또 생명을 갖다가 함부로 죽게 만든다고 하는 것은 불교적으로 볼 때 사실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윤회의 관점에서 생명의 본질은 모두 같기 때문에 인간의 즐거움을 위해 물고기를 희생시킬 권리는 없다는 겁니다. 모든 생명은 그 자체로 평등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불교의 윤회론에서 나타나는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사고죠. 그래서 동물과 인간의 차등은 형태적 차등이지 본질적 차등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동물도 인간이 되고 인간도 동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들이 깔려있는데, 그래서 어떤 생물이든지 생물 자체를 유희의 수단으로 쓰면은 안 되죠. 또한 잔인성을 유의로 받아들이는 아이들의 교육적 효과에도 부정적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어린이들을 이제 거기 데리고 가가지고 어떻게 보면 진짜 죄 없는 고기들인데 이 고기들을 다 이렇게 죽여야 되고 이 물에서 꺼내가지고 아주 잔인하게 어떻게 보면 아주 잔인하게 이 고기들이 이 죽을 때까지 만드는데 그렇게 많이 죽인 애들은 또 상을 받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애들에게 사실상 폭력을 지금 가르치죠. 화천군은 이 같은 비판에도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산천어 축제를 계속 진행할 전망입니다. 인구도 적고 재정 자립도도 낮아 한 번에 군 1년 예산과 맞먹는 경제 파급 효과를 내는 축제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공한 지역 축제 사례로 평가받고 있지만 그 이면에 생명경시와 잔인성이 내포된 산천어 축제에 대해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점점 더워지고 있는 지구를 살리기 위해 불교환경연대가 행동에 나섭니다. 불교환경연대는 기후위기 비상선언문을 채택하고 소욕지족의 삶이 사회 공동체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참여 사찰을 요청하는 등 온 오프라인 캠페인도 펼치고 있습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2018년 10월 IPCC, 즉 기후변화 정부 간 패널 총회에서 2030년까지 지구 온도의 1.5도씨 상승을 막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는 기후재앙을 겪을 것이란 특별 보고서가 채택됐습니다. 인류의 한계, 지구의 한계 온도가 1.5도씨라는 것이 전 세계 과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지만 현재의 속도로 온난화가 지속되면 2100년에는 3도씨가 상승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불교환경연대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정부의 대응도 미온적이라며 행동에 나섰습니다. 불교환경연대는 지난 19일 정기총회를 열고 기후위기 비상선언문을 채택하고 가칭 불교기후 비상행동 조직 등 실질적인 기후행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활동을 선언했습니다. 2030년까지 지구 평균 기온 0.5도 상승을 막아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화석연료나 에너지의 약 한 어쩌면 반 정도를 줄여야 할 정도의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환경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그냥 국제사회의 의례적인 그런 형태로 하고 있어서 이렇게 가서는 실질적인 문제 해결할 수 없다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후 비상사태를 갖다 선언해야 된다. 국가가 라고 저희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불교 환경연대 기후위기 비상선언문은 지구온도의 상승이 재앙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높이고 불교 가치에 기반한 생태 사회로의 전환에 힘을 모으는 선언을 담았습니다. 지금이 기후위기 비상사태임을 선언하고 실질적인 기후행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조직화와 함께 그동안 진행해오던 불교계 일회용품과 쓰레기 줄이기, 재생에너지 확대 등 녹색 불교운동이 더욱 활발하게 전개될 수 있도록 행동도 선언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법 제정을 위해 정치인과 정당의 연계와 불필요한 개발 예산 삭감 등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도 촉구했습니다. 1차적으로 우리 스스로가 정말로 소비 생활을 줄이고 소욕주족의 그런 삶을 살면서 거기서 에너지를 적게 쓰고 또 환경에 부담 주지 않는 그런 생활 양식을 전환하자라고 하는 결의를 하는 것과 동시에 대사회적으로 또 정부에게 기후 비상 사태를 갖다 선언하도록, 그래서 지금 모든 정책을 갖다가 기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도록 그렇게 요구하는 활동들을 할 예정입니다. 불교 환경연대는 함께 가자 녹색 불교를 슬로건으로 201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녹색 불교 만들기의 토대를 구축해 나가는 한편 불교 내 기후 위기에 대한 이해 확산, 생태 순환 사회로의 대전환을 위한 연구 등 2020년 주요 사업도 확정했습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명상이 심리치유와 스트레스 완화에 효과적이라는 게 과학적으로 입증되면서 현대인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올봄 불교 명상을 배울 수 있는 강좌가 열릴 뿐 아니라 명상 지도사로 나설 수 있는 시험이 실시됩니다. 남동우 기자가 소개합니다. 한국명상지도자협회는 다음 달부터 지혜와 명상의 길을 주제로 명상 아카데미 대강좌를 개최합니다. 다양한 불교 명상들을 배울 수 있는 기초반 강좌와 실습 위주의 심화반 강좌로 구성됐으며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서울 성북구 불교 상담 개발원과 모구선언에서 진행됩니다. 기초반 강좌는 다음 달 11일 오후 2시 개강식에 이어 이사장 해거 스님의 초심자를 위한 참선 입문 강의가 시작됩니다. 사마타와 윗바사나 수행, 윗바사나 호흡 관찰, 가피 명상, 자비 명상, 마음 관찰과 호흡 관찰, 생활 속의 참선 수행, 마음 챙김 혁명 등을 주제로 펼쳐집니다. 기초반 강좌 수료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심화반 강좌는 다음 달 14일 오후 2시에 시작되며 명상 상담과 참선 불교, 초기 불교 전통, 통찰 치유 명상, 통합불교 5개 분과로 나눠 진행됩니다. 명상 아카데미 대강좌 교수진으로 동사섭 행복마을 용타 스님과 모구선언 명상상담대학원 임경 스님, 하트 스마일 명상연구회 미산 스님, 보리마을 자비섬 명상원 지훈 스님 등이 나섭니다. 온라인으로도 수업을 들을 수 있으며 조계종 교육원 인증 과정으로 스님들이 강좌를 수료하면 연수 점수 30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조계종 포교원이 불교 명상 대중화를 이끌어 나갈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다음 달 1급과 전문가 과정 자격고시를 실시합니다. 제4회 불교 명상 지도사 1급 자격고시는 다음 달 7일 오전 10시 불교 상담 개발원에서 개최됩니다. 불교 상담 개발원에서 운영하는 불교 명상 지도사 1급 과정을 수료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필기 시험과 실기 시험으로 진행됩니다. 필기 과목은 명상 상담이론, 집중 명상, 관찰 명상, 간화선, 명상과 심리치료이며 실기 과목은 현장 실무 능력, 윤리의식, 진행 자질입니다. 제4회 불교 명상 지도사 전문가 과정 자격고시는 다음 달 14일 오전 10시 불교 상담 개발원에서 열립니다. 불교 상담 개발원에서 운영하는 불교 명상 지도사 전문가 과정을 수료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필기 시험과 실기 시험으로 진행됩니다. 필기 과목은 명상 상담이론, 집중 명상, 관찰 명상, 간화선, 명상과 심리치료이며 실기 과목은 현장 실무 능력, 윤리의식, 진행 자질, 지도자적 자질, 연구 방법론입니다. 다양한 강좌와 지도사 자격고시를 통해 불교 명상이 현대인들 삶의 질을 더욱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BTN 뉴스 남동우입니다. 중국의 서역지방 동측에 위치한 투르파는 불교가 번성했던 대표적인 도시이자 교통 요충지로 다양한 불교 미술을 꼽혀왔는데요.
투르판 지역을 중심으로 천산 위구르 왕국의 불교 회화와 발자취를 확인할 수 있는 학술서가 나왔습니다. 이동근 기자가 소개합니다. 인도에서 발생한 불교는 기원 전후 중앙아시아에 전해져 14세기 후반까지 번영과 쇠퇴를 반복하며 다양한 토착 문화를 흡수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중앙아시아 서역 동측에 위치한 투르판은 불교가 번영했던 대표적인 오아시스 도시인데 중국 사이의 사통팔달 역할과 함께 천여 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불교 문화유산이 산지에 있습니다. 중앙아시아 불교미술 전문가인 조성근 박사가 펴낸 천산 위구르 왕국의 불교 회화. 최근 9세기 중엽부터 13세기 말까지 투르판 위구르 왕국을 중심으로 석굴 사원에 잔존하는 벽화와 불화 등을 상세히 소개하며 실크로드 불교 미술의 시작을 제시합니다. 특히 불화의 평면적인 도상 파악을 넘어 당시 석굴 조영자의 의도를 파악하고자 입체적인 복원을 시도했고 한중일 불교 회화의 성립과 발전 과정을 밝히는 데 주안점을 뒀습니다. 19세기 제국주의 열강 탐험대에 의해서 이 지역의 과거 불교 문화의 보고가 있었음이 이제 밝혀지게 되는데요. 보고서에 의존을 하거나 흑백 사진을 볼 수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사실도 조금은 바로잡아 갔으면 좋겠어서 책을 출간하게 됐습니다. 대중학술서의 개념을 지닌 책은 위구르 왕국의 역사와 종교, 염원 등을 쉽게 볼 수 없는 불화와 접목하며 이해의 폭을 넓혔습니다. 미륵상생경 변상도와 천수천왕 관세음 보살도, 비나 야학사 변상도 등 현재 러시아와 독일 등에 보관되어 있는 위구르 불화들을 화면 구성과 해석, 가치로 나눠 살펴보며 흥미를 이끌고 있는 겁니다. 특히 20여 년 동안의 중앙아시아 연구와 답사를 통해 얻은 수많은 불화들을 함께 실었고 방대한 자료 제공으로 도상학적 기원에 대한 관심도 일으킵니다. 처음 중앙아시아나 이 지역을 접한다면 나처럼 많이 어렵고 힘들 것이다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별지들을 많이 넣어서 평면으로 바라보던 이런 불화가 사원에서 어떻게 입체적으로 역할을 했는지 불화뿐 아니라 각종 경전에도 집중하며 설득을 높이는데 현재까지 규명되지 않은 위구르 불화의 근거를 서양 학자의 시각이 아닌 그동안의 답사를 토대로 풀어내며 새로운 도상학과 실크로드 탐험사 등을 제시했습니다. 이외에도 각종 지도와 위구르인들의 염원 등 저자가 직접 발로 뛰며 얻게 된 미공개 이야기도 포함됐습니다. 항상 자기들의 모습을 불화 속에 넣어요. 소극적으로는 공양자의 모습으로 넣고요. 되게 적극적인 모습으로는 다음 생에 내가 부처로 태어날 거라는 주인공의 모습으로 표현이 되거든요. 최근 위구르 왕국의 불교 역사는 물론 불화의 찬란함과 실크로드 미술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BTN 뉴스 이동근입니다. 경주 읍성 방어용 구조물 기단부에서 통일신라 석탑에 사용된 팔부 중상이 발견됐습니다. 한국문화재재단과 경주시는 경주 읍성 동북쪽 성벽에서 진행한 발굴 조사를 통해 통일신라 팔부중상 면석 3점이 기단석으로 활용됐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팔부중상은 아수라와 건달발을 새긴 남쪽과 긴나라, 마후라가를 표현한 북쪽, 애차와 용이 새겨진 동쪽 부분으로 구성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재단 관계자는 확인된 새 면적이 통일신라의 독특한 부조상이라며 당시의 불교 사상과 근원적 인식을 나타내는 귀중한 유물이라고 말했습니다. BTN 불교TV 개국 25주년 연속 기획보도, 오늘은 김상규 한국공무원 불자연합회장입니다. 김상규 회장은 BTN이 방송 포교사로서의 역할을 잘 해왔다며 개국 25주년을 축하했는데요. 김 회장은 고승들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나 드라마, 앱을 활용한 프로그램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이석호 기자입니다. 김상규 한국공무원 불자연합회장은 25년이라는 시간은 짧지 않은 기간이라며 BTN의 개국 2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BTN은 영상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방송 포교사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잘 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창의적인 걸 많이 프로그램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출연한 가피 그것도 좋았고 선우용녀 씨하고 가피도 참 좋았고 지대방 이런 프로그램도 상당히 좋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하나는 BTN이 독창적인 게 그 드라마가 있어요. 손오공 같은 것도 있고 또 우리 석가모니 일대기를 설명한 것도 있는데
김상규 회장은 우리나라 고승들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나 드라마 형식으로 만들어 방영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전뿐 아니라 고승들의 삶 또한 좋은 불교 공부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상규 회장은 또 뉴스를 통해 불교계의 다양한 소식들을 전해줬다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하는 사찰과 불자들도 조명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보이지 않게 꾸준히 노력하는 음지에서 일하는 스님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걸 발굴해서 소개하는 그건 이쪽은 뉴스일 수도 있고 일종의 프로그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걸 좀 더 해주시면 좀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것도 일종의 뭐 조그만 절이라지만 열심히 하고 있는 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인센티브도 되고 격려도 될 수 있는. 김상규 회장은 공불련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BTN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면서 공불련에 관심을 가져준 데 대해 거듭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BTN을 통해 공불련의 활동을 알릴 수 있었고 공무원 불자들이 보다 더 자부심을 가지며 신행과 봉사를 할 수 있었다고 고마움을 나타냈습니다. 공무원 진행 활동을 이제 그렇지 많지가 않아요. 오는 분들이 이제 어떤 때는 500~600명 되고 어떤 때는 뭐 그 250명, 뭐 이제 300명 이 정도에 그치는 경우도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이제 우리 전체 공무원 불자 한 12,000명 돼요. 그 중에 그 정도밖에 안 모이니까 이것도 하나의 굉장히 큰 홍보가 되는 것 같습니다. 홍보가 되고 아 저렇게 하고 있으니까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거 아닙니까 이제. 김상규 회장은 불교는 철학적인 요소가 매우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종교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요즘 사람들은 핸드폰으로 많은 것을 한다며 앱을 통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주문했습니다. 그냥 관심보살은 외워도 되지만 또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은 아 공부를 하고 싶다. 불교의 가르침이 뭔지 체계적 공부 이런 욕구가 강합니다. 그런 욕구에 맞게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보급할 수 있다고 봐요. 그게 이제 화엄경, 금강경, 뭐 법화경 이런 걸 착착 가르쳐 줄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참 좋겠다. 그 역할을 그 불교 TV가 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BTN 뉴스 이석구입니다. 전남 해남군 황산면에 위치한 전법도량 도장사가 지역 주민들과 함께 경자년 합동 천도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지난 16일 열린 법회는 주지 도윤 스님을 비롯한 사부대 중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천수바라, 영가 합동천도, 씻김굿 공연순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주지 도윤 스님은 예부터 정월에 조상님께 한 해 평안하기를 기원드리는 것은 우리의 전통 문화라며 오늘뿐 아니라 일상에서도 복 많이 짓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경주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21세기 불교포럼 창립총회와 법회가 코로나19로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사단법인 21세기 불교포럼 발기인 협의회는 대구 경부 지역의 코로나19 확진 환자 발생 증가로 오늘 개최 예정이었던 창립총회와 법회 일정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습니다. 21세기 불교포럼은 강성용 서울대 인문학연구원 부교수를 이사장으로 임승택 경북대 철학과 교수와 차상엽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교수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방편은 산스크리트어 우빠야에서 비롯된 말로 구파야 혹은 구화라고도 합니다. 방편은 중생교화의 다양한 방법을 가리키며 진리에 도달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그 진리를 표현하기 힘들 때 깨달음을 향해 가는 간접적인 수단입니다. 또한 부처님께서 중생을 교화하실 때 중생의 근기가 다르므로 한 가지 법으로 진리를 표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중생 각자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설하신 대기설법을 방편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방편은 진실한 도로 이끌어들이기 위한 방법이라는 가르침으로 방편 가문, 방편을 행하는 지혜라는 방편지, 중생의 근기에 맞춰 화연한 응심불이 그 중생 교화를 모두 마치고 멸도하는 것이라는 방편 정열반 등 더욱 다양한 형태로 대승경론에 등장했습니다. 방편은 유마경, 화엄경, 법화경 등 주요 경전들과 논서에 두루 언급됐는데요. 신라시대 의상과 고려시대 의천 등의 활약으로
한국 불교를 논하면서 빠뜨릴 수 없는 개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불교용어 나들이 김민정입니다. 토요일 7시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